안녕하세요, 쥐와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9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69화는 1152화에서 이어져 가반과 대화하는 샹크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가반은 샹크스에게 가프로부터 전해들은 로저에게 아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샹크스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말하죠. 선장님의 아들이라면 내 동생 같은 거잖아. 가반은 그런 샹크스를 보며 흐뭇하게 답하죠. 그렇지, 너와 버기가 우리 아들인 것처럼 말이야. 병사들은 하랄드의 눈을 하랄드의 사슬을 가지고 하랄드는 병사들을 눈빛만으로 죽여버립니다. 이무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하랄드는 병사들에게 어서 나를 죽이라고 절규하며 명령하죠. 이후 로키와 야르리 입장하고 1152화에 나왔던 병사들이 하랄드를 찌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거인 병사들은 하랄드를 죽이는 데 역부족이었고 하랄드는 오히려 병사들을 죽이고 엄청난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반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샹크스는 가반에게 왼팔을 보여주며 계약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설명합니다. 나랑 하랄드는 성지의 대장이라는 자와 천의 계약이란 걸 맺었어. 그저 천의 계약일 뿐이라도 놈들의 능력 사거리 안에 있으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돼. 그리고 샹크스는 가반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마리조와 있을 때 하랄드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가과의 성에서 하랄드는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붉은 머리의 적단이지. 다시 돌아와 샹크스는 말합니다. 하랄드는 자신이 신의 기사단이 되면 엘바프가 드디어 세계정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랄드는 더 높은 계약을 맺어야 했지. 더 높은 단계의 계약을 맺어 신의 기사단이 된 자는 초월적인 힘과 불사의 육체를 얻게 돼. 대신 그 대장의 목소리가 세계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 어디에 있든지 그자가 내린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돼. 하랄드는 더 이상 놈들에게 싫다고 하지도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욕심 많은 놈들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 그 순간 성에서 발산되는 소름 끼치는 패기를 샹크스와 가반이 감지합니다. 다시 장면은 성으로 전환되고 왕자가 놓인 방에서는 로키와 야르리 하랄드를 바닥에 눌러 제압합니다. 그리고 하랄드는 그 자리에 있는 인물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세계정부의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왔으며 현재는 이무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자백합니다. 그때 하랄드는 야르에게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로키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이무의 힘을 얻어 더욱 강해진 자신을 로키조차 제압할 수 없을 거라고 설명하죠. 이윽고 하랄드는 울먹이며 로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가능한 빨리 죽어야 한다. 왕자에 오르거라 로키. 왕자에 올라 내가 얼마나 얼간이 같은 왕이었는지 전해라. 내 죽음으로 명분을 얻거라. 내가 죽고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진 중요하지 않아. 내게 유일하게 중요한 건 엘바프의 미래다. 알아들었지 로키. 로키에게 모든 걸 맡긴 뒤 하랄드는 결국 이무의 능력이 잠식되어 자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랄드는 거인 병사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며 소리치죠. 여봐라, 당장 출입문을 잠그거라. 이 안에 죄인들이 있다. 거인 병사 한 명이 하랄드의 목을 찌르지만 하랄드는 순식간에 재생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인 병사는 소리칩니다. 감히 너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하랄드 대왕님이 아니야. 이에 하랄드는 답하죠. 웃기지 말거라. 나는 아직 하랄드다. 단지 대장의 충직한 부하가 되었을 뿐이지. 아무도 여기를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이 성에서 있던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한편 로키는 보물성재가 놓인 창고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하랄드는 자신이 전설의 악마의 열매를 먹고 이무에게 엘바프를 넘기겠다고 외칩니다. 야르는 하랄드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며 공격하지만 하랄드에게 머리를 찔리고 맙니다. 그때 샹크스와 가반이 성에 도착해 하랄드를 공격하지만 하랄드는 곧바로 재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랄드는 말합니다. 샹크스, 내가 갖게 된 이 불사의 육체는 참으로 놀랍군. 생물로서의 우월함이 느껴져. 샹크스는 말합니다. 젠장, 계약을 파기시킬 방법은 없는 거야. 그 사이 로키는 사슬을 부수고 창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열매가 담긴 보물상자와 거대 망치 라그니리를 발견하죠. 그리고 라그니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엘바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금지된 전설의 악마의 열매. 그때 라그니르가 제멋대로 움직이며 로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라그니르의 공격을 피하는 로키의 장면으로 1169화는 끝이 나죠. 1170화는 정상 연재라고 하지만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점프 연휴이기에 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포는 일찍 뜰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1169화를 통해서 샹크스는 에이스가 자기 동생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샹크스가 에이스를 동생이라 칭한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에게 골디 로저는 단순한 선장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샹크스는 38년 전 갓벨리에서 보물상자에 담겨 로저 적단에게 거두어졌습니다. 신부모의 기억이 없는 샹크스에게 로저는 자신을 키워주고 가치관을 심어준 유일한 보호자이자 진짜 아버지였던 거죠. 이 관계는 상디와 제프의 관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삶과 긍지를 물려받은 정신적 혈연 관계인 셈이죠. 과거의 상에서 로저가 라프텔에서 돌아왔을 때 어린 샹크스는 로저를 붙잡고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가 불분명했으나 라프텔에 가기 전 로저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샹크스가 확인했다는 점. 샹크스에게 로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였던 걸 생각해본다면 샹크스는 아버지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도달한 시대의 끝에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슬픔을 느꼈던 거 아니었을까요? 로저는 자신의 밀짚 모자를 샹크스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나의 뒤를 이어 다음 시대를 열어라라는 무거운 유언과도 같았을 겁니다. 로저가 라프텔에서 우리는 너무 빨랐다며 웃으며 돌아온 후 자수하여 처형된 것은 철저히 계산된 죽음을 이용한 설계였습니다. 당시에는 조이보이와 함께 세상을 바꿀 해왕류의 왕 포세이돈이 태어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로저는 단순히 죽는 대신 자신의 죽음을 전 세계에 중계되는 대적시대의 개막으로 활용했습니다. 로저는 죽으면서 남긴 내 봄을 원한다면 주마라는 한마디로 수많은 해적을 바다로 불러냈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20년 뒤 조이보이가 나타나 활동할 대전쟁의 무대를 직접 만든 것입니다. 샹크스는 이 의도를 알았고 해적왕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과업을 완수할 진정한 후계자 조이보이가 나타날 때까지 시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처했죠. 그렇다면 샹크스가 루피에게 팔을 내어주며 밀짚 모자를 맡긴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의지를 루피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샹크스가 루피를 보며 가장 놀란 건 로저와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 샹크스가 에이스를 동생으로 본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가 후샤마을을 찾았던 진짜 목적은 사실 에이스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 1169화를 통해 샹크스는 가프가 에이스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샹크스에게 로저가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면 에이스는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혈육입니다. 즉, 샹크스는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렸던 조이보이의 힘을 그 아들에게 이어주어 에이스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누구보다 조이보이에 가까웠던 로저라면 그의 아들 에이스 역시 그 운명을 이을 적임자라 믿었겠죠. 즉, 샹크스는 로저의 아들인 에이스가 니카의 능력을 각성하여 세상을 뒤집는 주역이 되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피가 예기치 않게 열매를 먹어버리면서 에이스를 조이보이로 만들려던 그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샹크스는 루피를 부정하는 대신 그 아이에게 깃든 가능성과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합니다. 결국 샹크스는 혈통이 아닌 의지를 선택함으로써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의지라는 원피스의 대주제를 몸소 증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에 훗날 흰 수염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팔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주고왔다고 그토록 당당히 선언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